자본주의. 나의 다짐. 첫 번째, 2030년까지 자산 10억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15개 나라를 다닐 수 있다. 세 번째, 나는 결혼할 수 있다. 부모의 소비에 영향을 주는 키즈 마케팅. 키즈 마케팅은 또 다른 변형된 형태로 어른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그렇다.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항상 아빠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자동차 매장 역시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다. 왜 그럴까? 브랜드 컨설턴트 마틴 린드스트롬의 이야기다. 자동차 대리점에 가도 풍선 잔뜩 있습니다. 부모들이 풍선을 좋아할까요? 물론 아니죠. 아주 특별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어른이 되어서도 풍선을 좋아할 리는 없다. 그렇다면 왜 자동차 매장에 풍선이 있을까? 부모들은 일단 내 아이에게 잘해주면 기분이 좋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참 좋아 보이고 믿음이 가게 된다. 그러면 이왕이면 매장에서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지 않을까? 게다가 아이들은 뭔가 갖고 싶으면 끊임없이 칭얼대고 조르고 울기까지 한다. 결국 부모는 못 이기고 아이가 원하는 물건을 사주게 된다. 키즈 마케팅은 이런 놀라운 힘 때문에 빠른 속도로 그 영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마틴 린드스트롬의 이야기다. 마케터들이 키즈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부모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조르기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이들이 원하는 제품도 그렇지만 아이들의 의견을 어른들의 구매 행동에도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약 67%가 아이들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모가 사용하는 자동차 타이어조차 55%가 아이들이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구매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향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단 한 명뿐인 중국의 경우를 보세요. 부모는 소황제의 말을 열심히 들어주기에 아이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죠. 한국에서도 지금 세대는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합니다. 아이의 말을 듣고 그 의견에 따르게 돼요. 그래서 마케팅 업계가 아이들 의견을 많이 반영합니다. 듀크대 경제학과 된 에리얼리 교수도 이렇게 이야기한다. 어린이들은 당연히 부모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들은 비용과 이익을 분석하고 정말 마음에 드는지 돈을 쓸지 따져보지만 어릴 때는 칭얼대고 불평하고 어른들을 조르죠. 무언가 원하고 유혹을 느끼면 그대로 하는 경향이 더 많아요. 때로 마케터가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건 아이들 자신이 아니라 가족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광고의 타깃층이 전반적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광고가 점점 30세 미만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1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증가하고 있다. 사실 30세만 넘어가도 일하기에 너무 바쁜 나머지 TV 광고를 잘 보지 않는다. 그 결과 광고와 미디어의 공격은 전세계 아이들에게 동시다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는 곳이 다르고 사는 수준이 달라도 아이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는 동일하다. 쇼핑 컨설팅사인 인바이 로셀의 파코 언더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우리 문화의 아이러니한 한 가지가 있어요. 리우데자니에로 빈민가와 부유한 최고로 부유한 뉴욕 교회의 8살짜리 어린이를 한 명씩 만나보면 브랜드와 관련된 어휘가 거의 똑같습니다. 미디어 인쇄물에 노출이 많이 됐다는 뜻이죠. 롤렉스 시계가 뭔지, 아이팟 스마트폰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광고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광고의 논리와 메시지를 그대로 내면화하면서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해가는 과정을 겪는다. 파커 언더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자. 어린 시절에는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죠.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서 우리는 보다 확신이 생기고 자의식을 갖게 돼요. 하지만 14살 때는 이 립스틱이 나를 원래 나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내가 저 립스틱이 아닌 다른 이 립스틱을 바른 것을 보면 그 연예인이 나를 좋아해줄까? 하고 생각하죠. 결국 성인이 된 우리의 소비 습관과 성향은 이미 수십 년 진행된 키즈 마케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매 순간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린 시절에 형성됐던 습관의 산물로 소비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부모는 상당수가 아이들의 영향에 의해 소비하고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어릴 때의 그 인식이 되게 중요한 게, 그 대표적인 예시가 삼성이 스마트폰에서 점유율이 계속 낮아진 이유가 한동안 그 사건이 있었죠. 애플은 키즈폰이 없습니다. 근데 삼성은 키즈폰이 있거든요. 이 키즈폰의 입장에서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안심일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삼성은 싸구려 제품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키즈폰을 썼던 그 삼성을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성능이 월등한 애플 제품을 선호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들에게 갤럭시 울트라라든지 고가의 삼성 제품을 사준다면 그 어른이 돼서도 그 삼성 제품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키즈폰이라는 것 자체가 좀 나쁘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스마트폰을 쓰는데 어른용, 어린이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똑같이 잘 써요. 그걸 구분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분져야 되는 부분들은 술과 담배지 전자제품까지 그거를 분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도 책을 열심히 읽을 거고요. 일본어는 다시 처음부터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내일부터 일본어는 다시 연습할 거고요. 다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책을 읽을 거고요. 일주일의 절반이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토요일에 출근합니다. 아무튼 내일 또 만나요. 안녕.